과연 세금을 깎아준다는 이런 혜택이 정말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 작은 정책 하나가 과연 국가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가족을 위한 세금 감면입니다. 도대체 어떤 혜택인지,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시작했는지 그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먼저 이 정책의 핵심인 취득세가 뭔지 알아야겠죠? 말 그대로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딱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이번 정책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바로 이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이를 낳은 가정이 내 집 마련을 하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겠다. 바로 이게 이번 출산 장려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과연 나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자격 요건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딱 이 네 가지입니다. 아이를 언제 낳았는지, 집은 언제 샀는지, 그 집값은 얼마인지, 그리고 혹시 다른 집은 없는지,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합니다. 생각보다 꽤 깐깐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이 나오죠. 저는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럼 저는 해당이 안 되나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안내서를 보면요.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팔면 1가구 1주택 조건을 만족한 걸로 쳐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질문입니다. 순서가 반대인 경우, 그러니까 집을 먼저 사고 아이가 나중에 태어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아이가 태어나기만 한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봐주거든요. 생각보다 정책이 꽤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죠. 좋습니다. 내가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는 걸 확인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실제로 서류를 챙겨서 어떻게 세금 감면을 신청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실제 구청 안내설에 나와 있는 공식 서류 목록입니다. 저희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문서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기고요. 그 다음 세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잘 챙겨서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일단 신청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혜택을 받은 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규칙들이 있거든요. 이른바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숫자입니다. 바로 500만 원. 이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넘는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최소 3년 실거주 의무예요. 만약 이 3년을 채우기 전에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어렵게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전부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외 같은 건 없나요? 다행히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1년 안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1가구 1주택을 유지한다면 3년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작은 정책이 우리 사회 전체에서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그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금 감면 정책은 단순히 돈 몇 푼 아껴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 3가지, 즉 끝없이 떨어지는 출산율, 너무 비싼 집값, 그리고 점점 활기를 잃어가는 지방도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인 셈이죠. 그래서 이 정책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국가적 도전에 대한 지역적 해법. 중앙정부도 풀기 어려운 거대한 숙제를 한 작은 도시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풀어보려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런 금전적인 혜택이 정말 한 나라의 인구 지도를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정책의 성공 여부가 어쩌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